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다가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의 가벼움조차 전보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냥 기분 탓일까? 안녕하세요. 관계 문제 해결을 도와온 김현정 전문가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중장년 부부의 정서 갈등과 신뢰 회복을 상담해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 바람의 조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의 외도가 갑자기 폭풍처럼 닥쳐오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미세한 신호, 습관의 변화, 감정의 거리감에서 출발하죠. 이 영상에서는 그런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 안에 담긴 심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은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단서들이 될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핸드폰을 숨기고 혼자 있을 때만 확인한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두었던 핸드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닌다면,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만 몰래 확인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의 변화일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정모 씨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눈앞에서 메시지를 보던 사람이 최근엔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는 핸드폰을 들고 사라지기 일쑤였죠. 심지어 자는 틈을 타 조용히 일어나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정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람의 시작은 감정의 거리감에서 비롯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적 단서가 먼저 포착됩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도 분명한 신호가 바로 핸드폰을 숨기는 행동입니다. 이성 간의 은밀한 관계는 결국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기는 공간이 바로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유독 긴장하며 숨기려 하거나 알림음이 울려도 확인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단순한 프라이버시 이상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꾸었거나 지문 인증 외에 얼굴 인식 등 이중 잠금 기능을 설정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마주했을 때 곧장 의심부터 하기보단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묻는 태도입니다. 정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핸드폰을 들고 다녀? 무슨 일 있어? 처음엔 당황하던 아내는 결국 직장 내 스트레스를 말하며 지인들과 고민을 주고받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대화는 더 깊어진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작은 물건 하나에 감정의 파도가 출렁입니다. 그 물결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2.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 시작한다. 중년 이후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과도한 변화가 생긴다면 그 안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9세 박모 씨는 아내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평소 꾸미는데 크게 관심이 없던 아내가 요즘 들어 화장품을 바꾸고 매일 아침 머리를 말끔히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새 옷을 사고 향수를 뿌리고 운동까지 시작하더니 거울을 보며 웃는 모습이 부쩍 많아졌죠. 처음엔 긍정적으로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던 피부과를 예약하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과 간다던 약속에서 돌아오지 않은 채 늦은 밤 귀가한 날 박 씨는 아내의 표정 속에서 익숙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게 되면 사람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소홀했던 감정에 누군가가 스며들면 그 영향은 외모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성과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인지 아니면 특정 누군가를 의식한 결과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물론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반드시 외도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배우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모습이라면 한 번쯤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갑작스레 달라졌을 때
무조건 의심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서로를 위한 것이 되도록 대화와 관심으로 다시 관계의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결국 외모의 변화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3. 부부관계와 스킨십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이유 없이 손을 뿌리치고 잠자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감정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6세 이모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자연스레 이어지던 포옹이나 가벼운 터치도 이제는 찬바람처럼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부부관계는 거의 끊긴 상태였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상황이 몇 달씩 이어지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십을 거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건강 문제 또는 감정적인 거리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가 일방적이고 지속적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감춰진 감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성적 회피가 외도나 외부 감정 개입의 1차적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감정의 대상이 생기면 기존 관계에서의 접촉은 죄책감 혹은 흥미의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스킨십을 불편해하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관계 내부에 무언가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정면으로 왜 나를 피하느냐고 따져 묻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깊은 새벽에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을 털어놓았죠. 몸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그 손길을 먼저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오히려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4. 이유 없는 짜증과 침묵이 반복된다. 오랜 부부 생활 속에서 짜증 한두 번쯤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되는 짜증과 이어지는 침묵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엔 다정하던 사람이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갑자기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 변화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인천에 사는 48세 김 씨는 아내의 달라진 반응에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평소엔 농담을 좋아하고 웃음이 많던 사람이 요즘 들어 말을 아끼고 혼잣말처럼 피곤하다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엔 물컵 위치 하나에도 그걸 왜 거기 둬? 하고 짜증을 냈고 이내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부터 김 씨는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투사를 주의 깊게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내면의 갈등이나 죄책감이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외도나 감정적 흔들림이 있을 경우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배우자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짜증은 감정이 삐걱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감정을 감추려는 방어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상대방은 말 걸기를 포기하고 결국 대화가 끊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짜증을 받은 그대로 되갚는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게 있다면 나도 듣고 싶어. 그날 이후 아내는 천천히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벽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한 짜증과 말 없는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의 결을 알아차리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5. 외출이 잦아지고 친구 모임 핑계가 늘어난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친구와의 만남이나 사회적 모임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이유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설명이 모호해진다면 그 속에는 단순한 외출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54세 주부박 여사님은 요즘 들어 남편의 물음에 점점 말이 짧아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라는 질문에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일이 반복되었죠. 전에는 함께 외출 계획을 공유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자연스럽게 말하던 사람이 이젠 말끝을 흐리고 전화를 받으며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외출이 잦아진다는 건 단순한 활동 증가일 수도 있지만 집안보다 바깥에서의 시간이 더 편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친구를 핑계 삼는 외출이 잦을 때 그 말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그 진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묻는 걸 꺼린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빠진 사람은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다녀올게라는 짧은 말 속에 숨겨진 기대감이나 설렘의 기색은 가족이 보기엔 작지만 선명한 단서가 됩니다. 물론 바깥 활동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점점 비밀스러워지고 가족의 일상에서 빠져나가는 수단이 되어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왜 그렇게 자주 나가? 라고 묻기보다는 그 외출의 이유와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주 친구들 만나러 가더라. 무슨 일 있어? 나랑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처럼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집보다 밖이 더 편해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선 일상의 작은 관심이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6. 카드 내역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 관계의 변화는 돈의 흐름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소비 습관이 갑작스레 달라지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숨기려는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 안에는 감정의 이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최모 씨는 아내의 카드 사용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식비나 생필품 구매가 대부분이었던 소비가 최근엔 의류 쇼핑몰, 고급 카페, 뷰티숍 등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곳에서의 지출이 늘었죠. 물론 자신을 위한 소비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숨기려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며 그건 친구 거야. 카드만 대신 써준 거야 라는 말이 자주 들릴수록 최 씨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소비도 바뀝니다. 특정 상대와의 만남을 위해 외모를 가꾸고 좋은 식당을 찾고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이런 소비는 종종 비정기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가족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 인출이 잦아진다거나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간편결제 앱이나 게임 카드가 등장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소비 흔적을 감추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소비가 단지 돈의 흐름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카드 내역을 몰래 뒤지거나 계좌를 감시하는 방식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지출이 늘었는지, 최근엔 뭘 자주 사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묻는 대화가 더 큰 정보를 줍니다. 최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지출이 좀 많아졌더라. 혹시 무슨 일 있어? 나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대화는 의외로 많은 감정을 끌어냈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은 감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어딘가를 향해 굽이쳐가고 있다면 지금이 그 경로를 함께 점검해 볼 때입니다. 7. 말투, 표정, 사용하는 단어까지 미묘하게 바뀐다. 사람의 감정은 말과 표정, 그리고 말투 속에 숨어 나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작은 변화는 더 뚜렷하게 느껴지죠. 예전과는 다른 말투,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워진 표정, 낯선 단어 선택. 이런 미묘한 변화는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김모 씨는 아내의 말투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뚝뚝한 말씨에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그래요, 그랬구나 같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자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말인지 어느 자리에서 익힌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이전의 아내와는 조금 다른 인상을 주기 시작한 거죠. 말은 그 사람의 관계와 경험을 담는 그릇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가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말투나 단어가 스며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그 변화의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짧은 찰나의 변화는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을 말없이 전합니다. 익숙한 얼굴에서 낯선 표정이 자주 보인다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단어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그 배경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어떻게 지내? 라고 묻던 사람이 잘 지내고 계셨죠? 처럼 격식 있는 말을 사용하거나 특정 드라마에서 유행한 말투를 반복한다면 그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묘한 변화를 무조건 의심으로만 바라보면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말투가 예전이랑 좀 다르네. 뭔가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나 봐. 아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도 모르게 회식 자리에서 들은 말투가 익숙해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웃음을 불러왔죠. 변화는 항상 외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안에 달려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전하는 감정의 움직임. 그걸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의 조짐을 알아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빛과 말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의심에 머무른다면 관계는 어느새 더 깊은 오해 속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변화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핸드폰을 숨긴다든지 스킨십을 거부하거나 말투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외도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겹쳐지고 그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자꾸만 반복된다면 그때는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의심은 본능이지만 확인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소리 높여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요즘 많이 달라졌네.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이처럼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물음이야말로 관계의 균열을 막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감정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 진짜 감정을 마주할 수 있죠.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지셨다면 바로 오늘 조용히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진심은 그 어떤 추궁보다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